출근했다 퇴근하고 유튜브 보고 자고 주말에 가끔 친구들 만나는데 하는 얘기는 똑같아. 도대체 새로운 사람을 어디서 만나는 걸까? 나는 성격상 인싸도 아니고 어플로 사람 만나는 거 뭔가 낯간지러워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모임 문토 2년 동안 이용해본 제가 어플로 사람 만나는 거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팅 어플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 말은 즉 나름 이 분야에는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연애를 위한 만남이 아닌 순수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이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개팅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이 분야에서 탑을 찍은 어플은 소모임과 문토가 있습니다. NHN 데이터 2023년 상반기 앱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소모임 어플이 채팅 및 모임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치 기준으로 봤을 때 틴더보다 2배 높은 수준이고요. 매주 14,000개의 오프라인 정모가 개설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성비로 보면 문토가 조금 더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다. 우리 여미새 남미새들 참고하세요.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이런 어플을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기회가 많아야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늘어나니까. 그게 친구든 연인이든. 뭔 개소리야! 내가 혼자 지내는 거에 아무런 타격이 없다,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분들 제외하고 새로운 만남이나 영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이유는 뭔가요?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보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보통 업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기존의 친구들과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랑 결이 맞는 사람을 좋아하죠. 회사는 경제적인 이유의 만남이기 때문에 나랑 맞는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동네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죠? 누구는 연봉이 얼마니, 누구는 차를 뽑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이런 거. 그나마 화제 전환하면 한 100번 정도 얘기했던 수학여행 얘기하죠. 한마디로 새로운 이벤트가 없는 삶인 거죠. 저는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동아리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집 반복하다 보면 지금은 얼마를 모았고 결혼은 언제 해야 되고 이런 생각 이외로는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에서만 세상을 꾸리는 건 좀 아깝다는 거예요. 삶이 엄청 긴데.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 어플을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소모임과 문토입니다. 소모임과 문토를 살짝 비교하자면 소모임은 학교 동아리 같은 느낌이고 문토는 일회성 번개 느낌이 강합니다. 내가 진짜 딱 하루 재밌는 모임을 나가고 싶어. 이때는 문토가 좋아요. 소셜링이라고 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모임이 각지에서 열리고 특정 모임에 가입하지 않아도 호스트가 승인만 하면 그 모임에 갈 수가 있어요. 이번 주는 이 모임에서 같이 미술관 갔다가 다음 주엔 저 모임에서 같이 보드게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즉 내가 그때그때 원하는 걸 바로 찾아서 사람들이랑 즐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편하지만 오랜 관계로 지속되기는 힘들다. 그리고 문토는 호스트가 플랫폼 수수료를 내야 돼서 참가자한테 돈을 좀 받습니다. 물론 안 받는 모임도 있긴 한데 받는 모임이 훨씬 많아요. 게스트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뭘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호스트로 이거 한번 열어봤거든요. 장소 대관비, 수수료 이런 거 다 계산하면 호스트도 진짜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장소 대여하는 사업 지금 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문토는 이용비가 조금 든다. 반면에 소모임은 모임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문토보단 소속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임 하나를 잘 찾으면 문토보단 깊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임은 필요 없는 돈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메리트가 커요. 모임장에 모임을 열 때마다 수수료를 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모임이기 때문에 장소 대관을 하더라도 한 곳을 길게 대관해 놓고 참가비를 좀 더 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꾸준히 나갈 생각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을 만나고 싶다. 문토로 가시고요. 그래도 조금 대학교 동아리 같은 느낌으로 사람을 사귀고 싶다. 소모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임들의 장점을 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작년에 소모임에서 한 독서 모임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다녔는데 이걸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취미가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할 말이 정말 많아져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얘도 좋아해.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고 대화 주제가 일상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 못하죠. 친구들이랑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얘기 못하죠. 근데 독서 모임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회사원에서 책을 좋아하는 개인으로 페르소나가 바뀌는 거예요. 어제까진 대화를 위한 대화를 했다면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다양한 직종의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는 회계, 누구는 출판사, 누구는 금융. 저 있었을 때는 성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각자가 정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갔던 모임이 사람들이 엄청 친했어요. 서로. 한 번은 MT를 갔는데 저녁을 먹는데
밤에 비가 막 보슬보슬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빗소리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 무슨 공무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자기는 전화대기하러 내일 출근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감성에 빠지고 누구는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MT 때 육가공 업체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샘플 소세지랑 고기를 엄청 많이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한테 시장 조사를 하고 우리는 공짜라서 더 좋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위스키 빌런도 있어서 막 칵테일이랑 럼 이것저것 저는 알지도 못하는 거 그때 많이 먹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게 무슨 독서 모임이냐 노는 거지 싶죠. 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모임이든 본질과 침묵의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카페에 만나서 딱 두세 시간 책 얘기만 하고 집에 가는 그런 모임도 있고, 어떤 곳은 완전히 반대로 독서 모임을 빙자한 술 파티도 있어요. 이때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좋았고 책 얘기하는 것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갔던 모임이 그게 반반 정도 섞여 있었어요. 그 결과 그때 사귄 친구들은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나랑 맞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인간적인 성장만을 원한다, 트레바리 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는 돈을 좀 받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나한테 잘 맞는 모임 하나 잘 찾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연애를 할 수도 있다. 근데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만 오시는 건 좀 그래요. 이런 분들은 딱 티가 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질 않아요. 자, 이쯤 되면 또 그 생각 드시죠? 그게 무슨 독서 모임이냐, 침묵이지. 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학교든 사회 모임이든 어디든 사람을 자주 보면 정듭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성은 어디서 만나실 거예요?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오히려 소개팅보단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지내다 보면은 얘랑 사귀고 쟤랑 사귀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가만히 그런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뭔가 학교 다니는 느낌? 자, 단점을 좀 얘기하자면 가끔 영업하시는 분들 와요. 이거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순수한 목적을 갖고 재밌게 모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꼭 껴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업체랑 뭐 연결시키려는 사람들. 자꾸 밥 먹으러 가는데 똑같은 데를 계속 가자는 거예요. 몇 주째. 뭐 거기가 할인 쿠폰을 주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분이 다른 조가 돼도 거기서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책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독서 모임 한정에서 호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문토에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소모임 같은 경우는 모임장이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회성으로 호스팅하는 문토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쉽게 걸러내질 못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다른 소셜링에 갔다가 그분들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모임 때 또 가려고 했는데 참석자가 나밖에 없는데 모임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나를 제외한 두세 명이 같은 종교의 사람들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종교를 전파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특히 타로 카드를 조심하라고 하던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걸림돌, 여미새 남미새입니다. 이분들은 좀 피곤해요. 항상 누가 참여하는지를 끝까지 보다가 괜찮은 애 좀 보인다, 그때 슬쩍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은 침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잘 꾸미고 책 얘기보다는 저녁 겸 술 먹는 거,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쁘고 잘생긴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막 솔직하고 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모임에서 괜찮은 사람을 찾았다, 쟤랑 만나고 싶다 하시면 제일 좋은 건 이 정도입니다. 나는 책이 좋아서 여기 왔는데 유독 너랑 대화가 잘 통하네, 너를 알아가고 싶네, 이 정도가 최선이에요. 막 난 너가 너무 좋아 이런 거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만났다 헤어지면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모임을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어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경험해보지도 않고 난 저런 거 못해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인싸라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삶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서 용기 내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은 소모임을 나가진 않지만 지금도 연락하는 그때 친구들이 있고요. 그때의 추억들을 너무나 이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생일 때 책을 사준 동생도 있고 연말엔 송년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지만 책을 한번 내보자고 해서 글다방을 만들어서 매주 같은 주제로 글을 쓰고 그걸 다 모아서 종이책을 만들곤 했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였다면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환경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언젠가 이 지루한 삶이 변할 거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그곳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어떤 모임을 가시든 말하는 것보단 경청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 좋은 사람들이 남을 겁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주는 준혁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때 함께했던 모든 분들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된다면 또 볼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무탈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내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